네, 첫 번째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매수가는 54,6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이번 주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5만 원 선을 이탈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포스코 케미칼하고 흐름이 비슷합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5월선이 이탈된 상황에서 주가가 있었고요. 지금 이 사막 콘덴서 역시도 같은 이제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의 종목인데 5월선이 지금 이탈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재료보다도 이런 기술적인 자리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재료나 실적이 좋아도 기술적으로 자리가 깨져 있으면 주가는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 역시도 일시적인 어떤 기술적 일봉상에서 월봉상에서는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상에서는 한 번 정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보다는 다행히 조금 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만 6천 원 선, 5만 7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왔을 때는요. 매도를 하시고 향후에 다시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고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매수가는 10만 5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7월 들어 부진합니다. 7월 들어서자마자 이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도 이번에 그 넷마블의 하락을 보면서요. 굉장히 저도 놀라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빠진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이 많았는데 넷마블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수급을 보다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양쪽에서 매도가 이 구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상에서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수급이 조금 흐트러져 있다, 깨졌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최근에 이게 어려운 흐름이 나왔는데 이 국면을 개인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또한 여기 보시면 까만 선이 있는데 이 까만 선이 바로 신용융자입니다. 받을 때 예를 들어 물타기를 한다든지 뭔가 매수할 때 지금 신용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참 주가가 생각보다는 수급이 좀 꼬여 있다. 정말 상승 탄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긍정적인 수급보다는 지금 수급이 약간 꼬여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종목의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자리를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매도로 좀 전향이 되어야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당장 월요일에도 혹시 여기서 손절이 좀 나오거나 외국 개인들이 방향이 매도로 전향이 된다면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좀 상승이 좀 반등이 좀 나올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반등의 자리는 다만 조건이 분명히 개인들이 매도로 전향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매도로 전향이 됐을 경우에 11만 6천 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보다는 어느 정도 위에 올라서 아마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 좀 집중력을 가지시고 개인들이 정말 매도로 전향이 잘 되는지 그리고 반등이 잘 나오는지 보고 빠져나오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종목은 컴퍼니 K입니다. 매수가는 9,724원에 보유 비중 50%입니다. 이번 주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손실 중에 있는데요.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컴퍼니 K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되자마자 상당히 급등도 나왔고 상승도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란 영화에 관련된 종목으로 네. 상당히 좀 상장하자마자 모멘텀을 좀 받았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재료가 좋고 우리가 칸에서 그렇게 큰 상을 받고 하면 주가가 정말 막 천정부지로 날아갈 것 같고 이렇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상승의 원리와 하락의 원리를 보시면 사실은 수급적인 것의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아니라 수급적인 것의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개인들 기관에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버행 물량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매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최근에 이 어려운 흐름에도 또 기관은 매도하면서 개인들이 여기를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할 때도 보니까 이 종목도 신용융자로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넷마블과 비슷한 현상으로 약간 수급적으로 지금 좀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 어제 흐름에서 봤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이 종목이 그래도 조금 저점을 좀 잡은 노력은 좀 보인다. 저점은 좀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면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1차적으로는 9,900원 정도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여서 우리 또 시청자님의 어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쯤에서 비중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서 좀 리스크 관리하셔서 빠져나오시는 이런 전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매수가는 14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입니다. 신차 기대감과 높은 환율 등 겹겹 호재가 겹치고 있고요. 또 일본 북매 운동에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볼게 월봉 먼저 넣고 보겠습니다. 참 흔하지 않은 코스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종목들이 지금 5월 이동평균선에 다 주가가 밑에 있고 깨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현대차를 보시면 5월 이동평균선이 아주 곧바로 서 있고 또 그 주가도 그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딱 코스피에서 매매하기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결속력, 우리 시장에 지금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이게 아베가 우리를 자극을 하면서 어떤 이런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차 불매 운동, 예를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하나하나가 이 종목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뭐 현대차 하면 어쨌든 지금 텔루라이드 신차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의 비중이 50%나 되고 14만 원 정도인데요. 네, 이 부분에서 매매 잘 하셨다고 보고요. 좀 올라가시면 다만 이게 잘 가는 종목도 가다가 한 번씩 조정을 받고 또 쉬었다 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여기서부터 한 번 더 다시 한번 레벨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레벨업 나오면 이건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전략.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낮춰준 15만 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또 밑에서 또 다시 잡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중장기 모멘텀을 좀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는 22,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이번 주 초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나 싶더니 이번 주 하락으로 결국 장을 마감했습니다.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2,000원 정도에서 지금 비중이 20%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상당히 불안하실 것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만 내려가도 손실,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권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조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점을 봤을 때 한 23,000원 정도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를 이번에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약간 이 부분에 가면 매물이 아마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 한번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입니다. 매수가는 6,95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18년 초 매수 지속 하락합니다. 5,5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네요.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비중을 늘려봐도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포스코 IC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이고요. 네. 매수가는 6,95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네, 이 종목 역시도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5월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를 하실 때 있어서 5월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5월 이동평균선이 하락했던 것을 조금 옆으로 돌려 세우긴 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하지는 않고요. 옆으로 돌려 세우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보면 이번 달에 살짝 5월 이동평균선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에서 크게 모멘텀을 받기는 좀 어려운 지금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6,900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6,900원 정도인데 나는 내가 이 종목을 꼭 6,900원에서 나는 매도 안 하면 절대 매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술적으로 올라왔을 때
6,000원 위에서 6,000원 구간 위에서 한 6,200원 정도라도 왔을 때 한번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매도하고 좀 다시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저는 합니다. 당분간은 이 종목도 크게 오르기보다는 밑에서 침체 구간 올라와도 또 내려가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좀 박스권 양상이 좀 강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퀼라코리아입니다. 매수가는 6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퀼라코리아를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수가가 61,000원입니다. 61,000원이면 지금 수익 구간이시군요. 우리 시청자님.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매도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합니다.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제가 월봉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진짜 뭐 이 종목 하면은 5월 이동평균선이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코스피 200 종목에서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종목이 있었을까 싶은 만큼 이렇게 상승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올라왔고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왔고 이 종목이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이 5월 이동평균선에서 과거에 이제 이탈했다가 올라온 이런 자리도 있지만 약간 여기서 좀 쉬어가는 거 아니면 쉬어가다 보면 에너지가 빠지면 여기서 이렇게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고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지금 스탠스라고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5월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하게 된다. 이번 달에 된다 그러면 장기간 여기 하락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 이렇게 권해드리고 다행히 크게 오히려 이제 수익 구간에 계시니까 차익 실현의 구간으로 좀 보셨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재차 이런 자리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